안녕하세요. 저는 40살이고 지금 워킹맘으로 지금 일을 하고 하면서 5살 좀 딸아이가 한 명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저는 7월에 아이 증여 신고를 했거든요. 2천만 원. 그래서 아이 주식 계좌 개설을 해서 지금 한 2개월 정도 ETF, 미국 ETF랑 그다음에 연금 저축 계좌도 개설했는데 지금 한 주씩 조금씩 사서 매달 정액 적립식으로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작가님 책 보면서 이제 이번에 처음 연금 저축 펀드를 알고 개설을 했거든요. 그 전에는 모르고 있다가 우선은 저만 해보고 수익 통계 얼마나 되는지 이제 한번 해보고 신랑한테도 권유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신랑은 그 장기 저축 둘 다 공무원이거든요. 그러다 네네네. 보니까 그 공무원한테 할 수 있는 장기저축 혜택이 있어가지고 신랑은 장기저축으로 지금 30만 원을 매달 넣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그 공무원으로 일한 지 지금 한 7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아가지고 급여가 너무 작아서 장기저축으로는 현재 한 3만 원 정도만 하고 있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현재 200만 원 매달 저축하는 것 중에서 50만 원은 이렇게 연금저축 펀드랑 그다음에 이제 미국 상장 그 ETF로 좀 투자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 네, 네. 지금 저만 이렇게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제가 우선 해보고 어느 정도 실적이 난 다음에 신랑한테 공유하는 게 좋을지 연금저축 펀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좀 더 나을까요? 잠시만요. 그 남편분의 연저펀 가입에 대한 질문이시고, 네, 네. 네, 또 다른 질문은, 음, 어, 일단 그거부터 한번 그리고 제가 설명을 저는 네, 드려볼게요. 네, 네, 지금 남편분은 장기저축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네. 이거가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 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하는 건가요? 네, 연금공단이 아니라, 네. 저 같은 경우도 연금공단 외에 저는 이제 교직원 쪽으로 공제가 또 따로 아, 있거든요. 교직원 공제, 예. 네, 저는 교직원이어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고, 신랑은 지방직 공무원인데, 또 네. 거기서 운영하는 이런 저랑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있어요. 음, 그, 제가 이름을 정확하게 네, 모르겠는데, 네, 네. 저랑 이거, 소속이 달라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매달 30만 원씩 월급에서 공제해서 뭐 이제 은퇴할 시점에 이제 그러니까 예금이랑 비슷한 개념, 적금이랑 비슷한데 대신에 그 적금처럼 세금을 많이 떼지 않고 적게 떼는 그런 상품을 알고 있거든요. 저 같은 금리 경우에도 혹시 알고 계세요? 교직원 공제에서 하는 것도 3%에서 4% 정도 세금을 떼고 그 장기로 공의로 하는 상품이어가지고 그걸 많이 추천을 해서 공무원에서는 많이들 들고 있는 상품입니다. 아, 네네. 공제에서 하는 상품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혹시 그거 가입하실 때, 지금 뭐 몇 퍼센트 정도 준다는 내용 혹시 기억하세요? 제가 가입한 네, 공제예요. 네. 몇 퍼센트 제가 자기가 얼마 들었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저는 우선 세금 부분만 받고 현재 든 금액이 워낙 적어서 몇 퍼센트 주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아, 네.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공무원분이 비슷한 질문 하셔가지고 그때 한번 그 화면 캡처 뜬 거 본 적은 있는데, 네, 제 기억이 맞다면 거기서 준다고 하는 금리가 확정은 아닐 거고요. 그죠? 네네, 네, 확정 아닐 맞아요. 거고,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음, 네. 아까 말씀하신 거 기준으로 하면 3, 4%에서 음, 한 4, 5% 될지 잘 모르겠네요.
그게 음, 확정 금리형이 아니고 아마 성과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네네. 상품이실 것 같아요. 네네. 확정 그래, 금리는 아닌 건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것도 공제해서 그걸 모아서 운용을 한 다음에 운용 성과에 이렇게 비례해서 뭔가 아마 피드백을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음, 그래서 생각보다 그래, 기대되는 수익률이 별로 안 크다고 제가 알고 음, 기억하거든요. 음, 물론 요즘 상황은 어떤지 몰라서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마 남편분이 가입하고 계신 것도 공무원 연금이나 그쪽 어떤 공단이나 공제 같은 데서 하는 상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네. 보통 어떤 상품을 가입을 하거나 의사결정을 할 때 금융상품인 경우에는 기대 수익률을 네. 보게 되잖아요. 네네. 이 수익을 얼마나 줄까를 보게 되잖아요. 네. 그리고 또 같이 봐야 되는 게 위험. 네. 네, 어떤 위험이 있나 이제 이런 것들을 봐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세금은 네. 기대 수익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요. 그죠? 네. 예를 들어서 뭐 5% 수익 기대했는데 거기서 세금 뭐 15.4% 떼가니까 뭐 실제 수익률이 낮아지는 거잖아요. 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세금 자체가 투자 의사결정 하는데 메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음, 네. 비과세, 아무리 비과세라 하더라도 수익이 있고 나서 비과세가 의미가 있잖아요. 네네. 네. 수익 자체가 굉장히 낮으면 비과세는 의미가 없거든요.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예금 세금이 그 예금 이자에 대해서 15.4% 세금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종합소득세라든지 다른 세금이 네. 또 나간다고 해도 기대되는 수익, 예상되는 수익이 훨씬 크면 세금 당연히 덩달아 커지겠죠. 네. 그런데 세금이 수익금보다 더 커지는 경우는 많진 않거든요. 음, 예를 들어서 종합소득세 기준으로 했을 때 내가 다른 수입이 있는데 금융소득이 더 있다라고 하면 금융소득에서 나가는 세금이 커지죠. 왜냐하면 네. 다른 소득이 있으니까 종합소득 자체가 커지는 거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행복한 고민이에요. 왜냐, 다른 소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제 가장 안 좋은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것들이거든요. 음, 왜냐하면 이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거잖아요. 은퇴 이후에 뭐 어떻게 살 수 있을까에서 은퇴 이후에 내가 연금도 되게 많이 모았고 뭐 투자금도 되게 많이 불렸는데 내가 직장 또 제2의 직업이 또 생겼어. 만약에 네. 이러면 그건 사실 행복한 고민이거든요. 그때 가서 뭐 세무사를 상담하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어나갈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제가 좀 주장하고 강조하는 건 뭐냐면 네. 최악의 상황은 피하자는 거거든요. 음, 최소한 지금 살고 있는 정도의 생활 수준은 유지하자. 네. 그런 관점이라고 보시면 좋거든요. 음, 네. 근데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43%인 거는 알고 계시죠? 죄송한데 잘 못 들어가지고. 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43%래요. 음, OECD 1위인데 OECD 평균이 17% 정도밖에 안 돼요. 음, 노인 빈곤율 43%면 두 명 중에 한 명이 빈곤한 상태잖아요. 아, 네,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그래서 뭐 내 네. 주변에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음, 결국은 이제 저랑 얘기하고 있지만 둘 중에 한 명은 확률적으로는 노후빈곤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엄청 네. 많은 거예요. 네. 어, 우리나라 성인의 암 발병 비율 혹시 알고 계세요? 아니요. 3분의 1이에요. 아, 네, 3명 중에 한 명은 무조건 암에 걸려요. 큰 암이든 작은 암이든. 그래서 암보험 같은 경우에도 꼭 가입할 필요가 있거든요. 음, 근데 암보험보다 더 무서운 게 노후빈곤이잖아요. 음, 그쵸? 네. 그래서 노후빈곤이 제가 보기엔 훨씬 더 호암마마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제 노후에 빈곤하지 않으려면 지금 준비를 하면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공무원이나 교직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직장을 다닐 때 많이 떼가잖아요. 연금을. 네. 많이 떼가는 대신에 지금 생활비가 많지는 않지만 노후에 은퇴 후에 생활비랑 비슷한 수준으로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사실은 어, 일단은 엄청
어떻게 엄청 행복해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어떻게 해야 안 불행해지냐인데 안 불행해지는 거에는 공무원이 더 좋죠. 일반 직장인보다. 뭐 삼성전자나 뭐 대기업 다니면 연봉 되게 많이 받는데 되게 많이 쓰거든요. 음, 되게 많이 쓰고 노후 준비 안 하죠. 똑같이.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현업일 때 생활 수준이랑 퇴직하고 나서의 생활 수준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불행해지는 거죠. 네. 기존의 눈높이 자체가 기존의 소비에 맞춰져 있으니까 뭐 그런 거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준비하자라고 이제 하는 거고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남편분의 장기저축 30만 원 들어가는 게 기대 수익이 얼마인지 한번 다시 따져보셔야 돼요. 음, 음. 만약에 은행 예금보다는 조금 높은데 네네. 20년씩 묵혀놓는 계좌의 자금이 수익률이 별로 안 높다라고 하면 다시 고민해봐야 되거든요. 음, 그리고 네. 수익률이 높고 낮은 거에 따라서 노후 준비가 얼마나 크게 차이 나는지는 이제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시뮬레이션 해봐 드릴 거예요. 네. 네, 그걸 보고 하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일단 두 번째 질문은, 네, 한번 지금 설명해 이제 주실래요? 연금 저축 펀드는 그 이제 하긴 했지만 지금 아이가 그 학령기에 접어들 시점에 집을 갈아타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집이 자가인데 대출은 없어요. 대출 다 갚았고 이제 좀 아이 교육 환경이 좀 더 나은 곳으로 이사하려다 보니까 앞으로도 대출이 그 필요한 상황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얼마만큼의 대출 대출금을 갚아 나가면서 이 투자를 한다는 게 조금 부담스럽더라고요. 제가 그 비율을 아직 정확하게 정하진 않았지만 금액대랑 뭐 어디 지역으로 아직 선정을 하지 않았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돼서 지금 자녀 두 분 계시잖아요. 작가님 같은 경우에도. 네, 이제 얘가 어릴 때는 사실 이제 직장 위주로 이제 집을 선정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집에 거주하게 되었는데 아이가 이제 초, 중, 고를 이어서 가려면은 이사를 한 번은 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셨는지가 좀 궁금해서 문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앞에 말씀하신 거 보면 월 수입 450이고 월 네, 지출 250이니까 250 정도의 저축 여력이 있으신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뭐 은퇴 준비만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이사 갈 이슈가 있으니까 이런 네, 말씀이신 거죠. 네, 네, 네. 맞는 말씀이시고 네, 중요한 고민이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250 중에 한 50만 원만 가지고 노후 준비가 된다면 200만 원은 주택 마련 자금으로 만들어도 되겠죠. 네. 네, 근데 250만 원을 전부 다 주택을 업그레이드하는 비용으로 쓰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해요. 네. 왜 그러냐면 집 가격이 뭐 최근 몇 년 사이에 오르는 거 많이 보셨긴 했겠지만 네, 집 가격을 좀 더 길게 보잖아요. 10년, 15년, 20년 이렇게 보면 집 가격, 아파트 가격의 상승률, 기대 수익률 자체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뭐 강남이든 강북이든 뭐 경기도든 5에서 6%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네, 생각보다 그렇게 높진 않아요. 음, 물론 집을 살 때 대출을 끼니까 뭐 50% 레버리지를 끼면 대출을 끼면 5%가 아니고 10%가 넘어가겠죠. 수익률 자체가 네,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네, 네, 근데 여기서 뭐 아파트 대출 금리 빠져야겠죠. 금리 뭐 빼고 하면 뭐 8%, 7%뭐 이제 왔다 갔다 하겠죠. 네, 그래서 집에만 모든 걸 거는 거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내가 은퇴를 했는데 집 가격이 생각처럼 안 올라준다라고 하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네, 그리고 매달 생활비를 써야 되는데 집을 어떻게 깎아서 팔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을 이제 자가를 하나 가져가는 건 전 매우 매우 찬성하고요. 그런데 그 자가 한 채를 뭐 강남에 꼭 가야겠다. 예를 들어서
대치동에 꼭 가야겠다 하면 저는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그거는 자기 능력대로 가는 거라서.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혹시 지금 지역이 어딘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대- 성북구요. 성, 성북구. 성북구요. 네. 네, 예를 들어서 성북구 안에서도 조금 동네마다 뭐 학군지가 있을 거잖아요. 네네. 그런 쪽으로 옮기고 싶으신 거죠. 아예 다른 지역으로 좀 가고 아, 싶은데, 저는 사실 아래쪽으로 가고 싶어서 강동구를 좀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네네. 네. 네. 그, 어, 강동구가 왜 어떤 점이 아, 좋은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그 사실은 최종적인 목표는 좀 송파구 잠실에서 살고 싶은 좀 욕심이 있어가지고, 근데 한 번에 가기는 힘들 것 같아서, 이제 강동구에 있다가 이렇게 좀 자산 불리고 해서 또 한 번 또 옮기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나마 지금 시점에서 가장 갈 수 있는 지역이 강동구인 것 같아가지고 강동구를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원래 혹시 송파에서 사셨었어요? 아니요, 저는 송파에서 원래 살았던 건 아니고 강동구에 살았다가 노원구에 살았다가 이렇게 좀 직장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지금은 성북구로 이렇게 옮겨가지고 지금 성북구에 정착을 좀 했는데 제 또 직업 좀 직장 특성상 2년마다 또 옮겨 다니고 이걸 이제 지역을 바꿀 수가 있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아예 좀 옮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잠실에 가면 뭐가 좋은지 여쭤봐도 될까요? 좋은 동네에서 살아보고 싶은 욕심이 네. 있어가지고 아이 교육이나 그런 인프라가 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지금은 약간 아이가 초등학교까지는 괜찮은데 집 근처에 초등학교가 좀 있는 편인데 중학교랑 고등학교가 좀 많이 없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그 걸어서 도보로 이용을 못하고 버스나 아니면 이렇게 좀 걸어서도 좀 멀리 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자애인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안전에 대한 좀 걱정이 돼가지고 저는 이왕이면 초중고 연결해서 도보권 안에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학교가 이렇게 좀 붙어 있는 지역을 몇 개 보다 보니까 좀 강동구랑 뭐 잠시 이쪽이랑 이런 데 참 잘 돼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옮기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남편분도 옮기고 싶어 하세요? 저는 신랑은 그렇게까지 막 제가 좀 의견을 물어붙이는 편이고 집에 대해서 크게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네, 이게 저의 솔직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네, 돈이 많으면 가도 됩니다. 네, 대치동도 가도 되고 아무 데나 가도 네, 되는데 만약에 내 재산을 올인해가지고 간다고 하면 너무 위험할 수 있어요. 네, 음, 네, 노후가 위험할 수 있어요. 네, 네, 왜 그러냐면 집에 이제 올인했다가 나중에 집 가격이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네, 20년 후에, 30년 후에. 그래서 최소한 노후 자금은 준비를 별도로 하고, 네, 네, 나머지 범위 내에서 집을 고민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음, 네. 네, 저는 뭐 집 살 돈 다 빼서 월세 살면서 투자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네, 자기 거주 목적의 주택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고, 네, 예를 네, 들어서 지금 현재 자가이시니까 네, 강동구나 뭐 송파구를 가실 때 네, 지금 있는 집 전세 주고 그쪽에 전세를 반전세를 가실 수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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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충분히 살아보실 수 있고 뭔가 네,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는 네, 네,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사이에 집값이 오르면 뭐 지역별로 약간 편차는 있지만 서울권이니까 같이 오르거나 같이 떨어질 거잖아요. 네, 네, 그런 걸 보시면서 의사결정할 수 있는 그 시점, 그 기회들은 여러 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제일 위험한 선택이 지금 시점이 약간 고점인 것 같아 해서 팔고, 네, 저점 되면 들어가야지 해서 이렇게 음, 대기하시거나 이 전세로 완전 넘어가시는 분들이 진짜 위험하세요. 그런 분들 네, 되게 네, 많이 봤거든요. 음, 그런 것만 안 하시면 좀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네, 그리고 사실은 입지야 뭐 좋죠. 잠시 좋죠. 네, 좋은 거는 다 알죠. 예를 들어서
어, 벤츠 자동차가 좋잖아요. 네, 네, 좋은 건 다 알죠. 근데 내가 그걸 타고 다니면서 유지 비용이라든가 기타 등등 그게 나한테 맞나? 이런 거 생각해 보잖아요. 그래서 자동차를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 강남권 아파트는 벤츠랑 비슷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당연히 자산이 많으면 BMW도 타고 벤츠도 타고 롤스로이스도 탈 수 있지만 굳이 내가 무리해서 그렇게 할 필요 있나라는 생각하거든요. 네. 부동산에 대한 저의 의견은 이 정도만 드려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일단 올인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고, 그리고 이제 아까 질문하셨던 것 중에 남편분도 연금저축 펀드에 가입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 네, 말씀하셨잖아요. 그 네. 연금저축 펀드나 IRP의 장점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를 하시면 결정이 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연금저축 펀드랑 연저펀 IRP의 장점은 일단은 세액공제예요. 납입하면 뭐 네, 그 아시죠? 148만 원 돌려받는 거? 네, 공무원이나 뭐 교직원 상관없이 다 똑같거든요, 그거는. 네, 네. 그러면 그걸 안 돌려받아도 되나? 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죠. 네, 엄청나게 아까운 돈이죠. 네, 네, 아깝잖아요. 안 내고 넘어가면 그냥 날아가는데. 네, 일단 회역공제 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얘기를 하면 이제 사실 첫 번째로 오는 질문은 거기에 돈이 묶이니까 나중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집을 업그레이드 하거나 돈을 쓸 때 돈을 못 빼지 않냐 이렇게 이제 고민하시거든요. 네. IRP 같은 경우에도 IRP는 이제 중도 해지가 좀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연금저축펀드는 중도 해지하면 돼요. 기타 소득세가 기타 소득세를 내거든요. 네, 근데 세액공제 받았잖아요. 네, 받았던 걸 다시 내는 거예요. 음, 그리고 기타 소득 예를 들어서 5,500만 원 이상 이제 급여가 5,500만 원 이상이 되면 네, 13.2%만 해주잖아요, 세액공제를. 네, 근데 네, 중도해지하면 16.5%를 내거든요. 네, 네, 그럼 그만큼 손해잖아요. 네, 근데 연금저축에서 자금을 운용할 거잖아요. 네, 자금을 운용하면서 생긴 수익을 생각을 네, 해보면 이 차이가 네, 별로 안 나거나 없어져요. 음, 네, 그런 게 있고, 두 번째로는 연금저축 펀드나 IRP에 이제 얼마씩 납입할지 모르겠지만, 그 네, 돈까지 다 깨서 주택에 넣어야 할까라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예, 노후에도 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네, 은퇴 후에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집에 그걸 다 넣는다는 건 저는 좀 반대해요. 네, 반대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 교육비는 얼마나 쓰실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직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아이 앞으로 들어가는 데는 유치원비만 한 45만 원 정도 매달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뭐, 초중고 사교육비에 대해서는 아직 크게 생각해 보질 않아서요. 그에 네, 대한 아직 계획은, 작은 그쵸. 계획은 아직 세우지 않았거든요. 네네. 그게 뭐 계획대로 되진 않는데 네, 일단 대략 아이를 키우거나 아니면 주변에 키우는 집 얘기를 들어보면 뭐 아이 한 명당 얼마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감안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네, 이제 집에다가 너무 많이 써버리면 음, 근데 아이 교육비를 안 쓸 수는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다 저축을 안 하거든요. 음, 네, 노후준비를 안 해요. 정말 네, 네, 그런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음, 어, 일단 예, 그 정도 말씀드리면 연금저축펀드, 그러니까 장기저축 하시는 것보다 연금저축펀드로 운용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훨씬 나으시거든요. 음. 그러면 세입 공제를 받으신 금액은 다시 재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재투자를 하는 게 제일 좋죠. 음, 네. 예를 들어서 받은 받았던 거를 네, 세액공제 받은 거를 통장에 넣어놨다가 내년 납입할 때 같이 넣는 거죠. 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물론 뭐 제가 되게 젊으신 분들한테 말씀드릴 때는 그냥 그 돈 쓰라고 하거든요. 음, 1년 동안 900만 원 넣는 것도 어려운데 그거 저축한 거 네, 잘했다. 그래서 148만 원 받으면 휴대폰 바꾸던지 여행 가던지 가방을 사던지 해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네, 그분들은 어차피 안 넣어버릴 거니까. 예. 음, 안 넣는 것보단 넣고 그건 어차피 세금 낼 거니까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걸 네, 말씀을 드리는데 어 지금 이제 상담자분 같은 경우에는 재투자를 하는 게 좋죠. 당연히. 네, 재투자를 하게 되면 내년에 납부해야 될 부담이 확 줄어들잖아요. 네, 그쵸.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예를 들어서 뭐 연금 넣을 통장이라고 예금 통장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세액공제 받은 거 그대로 넣어 놓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하셔도 좋을 것 같고, 네. 음. 그리고, 또 네, 궁금한 점이 있는데, 네, 이제 이렇게 부부 이렇게 재정 관리를 이제 네, 제가 위주로 하다 보니까 신랑도 일을 하고 저도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커뮤니케이션 할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해가지고 그 의견 공유를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이 자산 관리를 지금 직접 하고 계시잖아요. 아이 그 연금 같은 것도 직접 굴리시고 직접 하시는데 어떻게 그 부부 커뮤니케이션을 하시는지 뭐 네. 시간을 한 달에 한 번씩 내서 내가 지금 수익이 어느 정도고 이제 브리핑을 그 와이프분한테 해주시는 건지 아니면 뭐 어떻게 이, 이 의견 어, 교환을 하는지가 좀 궁금해서요. 저희 집뿐만 아니라 네, 제가 아는 무수한 저희 친구들의 집들과, 네, 기타 등등 선후배들의 가정들을 보면, 네, 일단 그렇게 적극적으로 재정 관리하는 집이 거의 없고요. 하더라도 한 명만 해요, 한 명만. 음, 네, 상담하신 분처럼 보통 아내분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잘 네네, 관리를 하시고, 네, 저희 집 같은 경우에 제가 이거를 하니까 저희 네, 아내는 별로 크게 신경을 쓰진 않아요. 음, 네. 음, 그래서 그런 경우들도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저한테 이제 우리 남편이 뭐 이렇게 작가님처럼 신경 써서 좀 관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네, 그냥 제가 특이한 거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음, 네, 보통은 그 여자 아내분께서 가계부도 관리하시고, 네, 그래서 남편은 용돈 주고, 네, 예, 약간 이런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고요. 음, 네, 부부가 뭔가 의논을 하면서 하는 경우 크진 않은 것 같아요. 음, 뭐 집 사거나 그러면 또, 이런 건 당연히 의논이 돼야 네, 되겠지만, 네, 그래서 보통 둘 중에 한 명이 막 공부를 해가지고 이거 해라고 네, 가이드를 해가지고 뭐 음, 이렇게 하거나, 네. 음, 예를 음, 들어서 그 저랑 같이 독서 모임 하시는 분들 중에는 그분들은 본인들이 이제 워낙 열심히 공부를 하시니까 아내분의 뭐 연금저축이나 IRP, ISA 계좌를 남편분이 거의 다 알아서 굴리시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음, 아니면 그 반대의 경우도 있고. 어, 근데 두 분이 부부가 서로 이렇게 의논하면서 하는 집이 제가 거의 못 봤기 때문에 네. 예, 그런 집은 없다고 알고 계셔도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좀 같이 공유를 해볼까라는 고민이 생겨가지고 네, 저는 이제 책도 읽고 그런데 이제 신랑은 그런 쪽에 좀 관심이 없어가지고 네, 그저 열심히 일만 하고 제가 결과만 보고하는 식이어가지고 네, 같이 좀 노후에 대해서도 네. 이제 어떻게 할 건지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이 좀 원활하게 잘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집이 없기 때문에 네, 지극히 정상이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네, 마지막으로 저 하나 더 궁금한 게 이제 아이 2천만 원을 신고를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예금으로 저 50%를 돌리고 있고 그다음에 주식 계좌에 지금 50%를 넣었어요.
그리고 그 2천만 원이 이제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관리를 지금 아이들을 해주고 있거든요. 왜냐면 세금 신고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연금 저축 펀드를 두 개를 개설해서 하나는 제 거로 하고 하나는 아이 나중에 제가 또 55세가 그래도 그렇게 멀지 않은 시점인 것 같아가지고 10년 뒤에 또 증여할 때 그렇게 관리를 해서 아이 거는 세액공제 안 받고 그렇게 관리를 하려고 하는데 괜찮은 방법인지 아니면 아이 2천만 원 그 넘어가는 부분에서 어떻게 다른 뭐 조언해 주실 부분이 있는지 궁금해서요. 어, 증여하려고 하시는 금액 총액이 어느 정도 되세요? 아, 2천만 원 신고했고 10년 뒤에 네. 또 2천만 원 하고 싶어서요. 아, 네. 네. 어, 모아가고 이제 제가 또 물려줄 수 있는 부분을 좀 물려주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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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그, 일단, 네. 어, 제 솔직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네. 어, 아이는 하나만 키우실 생각이세요? 네. 음, 어, 아이 거 준비하기 전에 네. 그 부모님 노후부터 준비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왜 그러냐면, 내 노후는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고, 네, 자녀한테 증여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음, 왜냐하면, 나중에 연금 준비를 잘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연금으로 한 달에 뭐 예를 들어서 500씩 만약에 받잖아요. 네. 네. 그때 가서 따님한테 한 달에 100만 원씩 주셔도 되잖아요. 음, 용돈이나 생활비는 증여로 치지 않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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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자녀분이 뭐 대학을 다니거나 직장 생활을 할 텐데, 네. 그때 내 연금 받은 거 있으니까 여유롭게 매달 이렇게 줄 수 있잖아요. 음, 네. 네.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부모의 노후 준비라고 전 생각해요. 음, 네. 네. 안 그러면 자녀한테 짐이 되잖아요. 네, 맞아요. 네. 네. 따님한테 짐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부모님이 노후에 불안하면 네. 경제적으로.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노후 준비를 먼저 하시고 네. 남으면 남으면 해줘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래서 어 그런 게 있고 일단은 증여한 게 있으시잖아요. 네. 2천만 원 증여하셨는데 이거는 일부를 투자하고 일부를 현금 보유할지 고민이라고 하셨는데 네. 투자 공부를 좀 더 하시길 권해요. 네. 왜냐하면 현금으로 갖고 있으면 기대 수익률이 예금 금리인 거잖아요. 네. 투자를 했을 때는 뭐 7, 8%는 나온다고 보는 거고 네. 물론 아직 경험이 적으시니까 네. 그거에 대한 확신이 없으신 네. 네. 거고 네, 그거는 누구나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거는 투자를 하시면서 공부도 계속 하시면서 네. 하셔야 되고 네. 경험이 적으면 당연히 불안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하셔도 돼요. 네, 네. 지금처럼 하셔도 되는데 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어, 이 불안이 무지에서 오는 건지 아니면 포트폴리오 자체가 불안한 건지 그거는 좀 다른 문제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테슬라를 사고 싶어. 근데 테슬라 사실 좀 위험하잖아요. 누가 봐도. 네. 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네. 뭐 언제 빠질지 모르고 안 올라갈 수도 있고 막 이러니까 그런 투자를 한다면 그래서 현금 비중을 가지고 뭐 저가 매수할 때 쓰거나 물타기 할 때 쓰거나 여러 가지 전략을 접근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 안에 다양한 자산을 섞어 놨기 때문에 그 포트폴리오를 신뢰를 하기 때문에 네, 현금 보유를 안 가져가죠. 네. 왜냐하면 그거 그냥 놀아버리는 돈이 되잖아요. 수익이 안 나는 돈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운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10년, 20년 장기로 가져가는 거는 특히나 그래서 투자 의사결정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저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또 2, 3년 이내에 쓸 자금은 저 투자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아무리 네. 안정형이어도 근데 가끔 그런 질문 하시는 분 계세요. 2년 후에 뭐 결혼 자금 1억 원인데 음, 2년 후에 네. 결혼하는데 이거 안정형으로라도 좀 투자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 근데 절대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이제 포트폴리오는 안정적이지만 그건 장기간을 봤을 때 그런 거고 단기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네. 그런 목적이 있는 단기 자금은 절대 투자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음, 네. 근데 이제 장기로 가져가는 거는 그런 변동성이나 이런 걸 커버하고도 이제 갈 수 있으니까 가져가자 이렇게 좀 의견 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런 점이 있고요. 일단은 제가 원래 은퇴를 할 수 있냐를 할 때 네. 이제 시뮬레이션 돌리는 게 있는데 그거 가지고 한번 돌려볼게요. 네. 엑셀 파일 보이시죠? 네. 네. 요 시뮬레이션을 해볼 건데 네. 83년생 맞으신가요? 84, 아, 84요. 84세요? 네. 네. 일단은 시뮬레이션은 인플레이션이 다 가만히 되어 있어요. 2.1%는 지난 23년간 통계이고요. 그래서 미래 인플레이션 알 수 없지만 뭐 과거에는 이 정도 됐으니 미래에도 이 정도 될 거라고 가정해서 해보자라는 네. 거고 39세시고 오른쪽에 있는 현재 수입 소비는 통계청에 나와 있는 데이터를 가져온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450 정도 네. 갖고 계신다고 하셨고 250 정도 소비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39세 여자분의 기대 연명이 87세예요. 그래서 87세까지 쓸 돈은 만들어 놔야 된다라는 게 이제 컨셉이고 그리고 은퇴 나이는 60세로 네. 일단 세팅을 했어요. 네. 그러면 저축 가능한 기간이 21년 남으셨고 은퇴 후에 생존 기간이 27년이에요. 즉 27년, 21년 동안 모은 거 가지고 27년 동안 쓰시는 거고요. 네. 아, 여기 DBDC는 일반적인 직장인인 경우에 요걸 네.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거든요. 네. 요거는 일단은 이제 공무원연금은 좀 다른 문제라서 요거는 그냥 디폴트 값으로 가지고 갈게요. 그리고 은퇴 후에 생활비는 250만 원 말씀을 하셨는데 네. 지금 나이에 지금 시점에 250만 원 정도의 소비를 이제 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네. 요게 60세가 되시는 시점에는 387만 원이 있어야 되고요. 음, 87세가 되시는 시점에는 670만 원이 있어야 지금 250 정도의 소비가 가능하거든요. 요거를 이제 보여드리는 네. 이유가 연금보험이나 이런 보험 상품들을 보면 20년, 30년 후에 네. 얼마 받는다고 써 있어요. 네. 1년에 뭐 1,3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수령 금액이 써 있어요. 그러면 이제 되게 커 네. 보이는데 지금 시점으로 땡겨보면 엄청 작은 금액이거든요. 네, 네. 그런 거를 보실 때 이제 참고하실 필요가 있고 현재 금융자산이 1억 5천 정도 있다고 하셨거든요. 네. 네. 이건 어떤 것들이 있는 건가요? 아, 지금 예금으로만 가지고 아,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시뮬레이션 돌려볼게요. 이게 네. 계산을 하면 네, 금액이 올라가잖아요. 일반적인 네. 직장인인 경우에 DC나 뭐 DB 이런 식으로 퇴직연금을 관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네. DB에 있는 금액은 어차피 운용이 안 되지만 DC에 있는 금액은 운용이 돼요. 네. 그걸 기준으로 한 거고 여기 지금 밑에 보시면 금액이 쭉 올라갔잖아요. 네. 만약에 예금으로 하게 되면 한 달에 130, 180 정도를 예금하셔야 돼요. 음, 그래야지 노후에 250 정도 쓰실 수 있어요. 음, 지금 한 달에 200 정도는 예금을 하실 수는 있죠. 네. 네. 근데 그걸 다 하셔야 이 노후 준비가 되고요. 그 재밌는 거는 여기에요, 여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은퇴 후 생활비 총액이 17억 정도 나와요. 음, 60세부터 이제 돈을 찾아 쓰잖아요. 87세까지. 네. 근데 60세 네. 때는 387만 원 매달. 그리고 87세는 600만 네. 원이 넘게 찾아야 돼요, 매달. 이걸 다 더한 값이에요. 17억이. 그래서 음, 노후 자금이 음, 뭐 십몇억 필요하다는 게 이런 식으로 계산되는 거고 이걸 현재 네. 시점의 금액으로 환산하면 10억 정도 돼요. 이 정도 돈이 있어야 네. 되는데 이 돈을
예금으로 만들려면 130에서 180 정도 들어가요. DBDC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 근데 투자를 하게 되면 네, 8% 수익률, 그러니까 예금은 3.3%로 가정했어요. 과거 네, 23년치 평균. 네, 수익률은 투자는 8%로 계산했어요. 네. 한 푼도 투자를 안 하셔도 돼요. 음,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1억 5천 있잖아요. 네. 이거만 잘 굴려도 노후 준비가 되세요. 음, 왜냐? 21년이라는 시간이 있으셔서. 아, 네. 이게 되게 단순하게 계산해 보면 72 법칙 들어보셨죠? 네, 원금이 2배 되는데 걸리는 기간이잖아요. 네, 만약에 수익률이 7.2%라고 해보면 음, 10년에 2배 되죠. 네, 20년에 4배가 되죠. 네, 근데 여기 21년 동안 굴리시잖아요. 네, 그러면 1억 5천이 4배가 돼요. 그러면 6억이 돼요, 이거. 네, 그죠? 이것만 네, 6억이 돼요. 네, 그리고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게 더해지면 노후 준비 자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음, 여기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 노란색이 예금으로 굴려서 쭉 써가면서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 주황색이 매년 들어가는 생활비거든요. 네, 근데 파란색은 내가 굴려서 얻은 그 퇴직 시점에 모인 자금에서 이 수익률로 나온 금액보다 적게 쓰니까 돈이 계속 불어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사망할 때까지 이 모드로 쓰시면 33억이 남고요. 음, 네. 100세까지 만약에 살게 되면 한 70억 이상 돈이 남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잘 모아 오셨다. 네. 1억 음, 5천. 그리고 네, 250 정도 쓰는 건 문제가 없다. 음, 그 대신 투자를 해야 된다. 네, 네. 투자를 하면 가능하다라는 음, 게 약간 결론이에요. 네, 그러면 표정이 좀 밝아지셨네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게 투자를 왜 자꾸 얘기를 하냐면 네, 예금만으로는 겨우 준비할 수 있어요. 음, 네, 근데 투자를 병행을 하게 되면 물론 투자라는 게 리스크도 져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뭐 약간 불안할 때도 있고 이렇잖아요. 네, 그렇긴 한데 이제 노후 준비가 이렇게 가능해지고 그러면 여기 노후 준비가 어느 정도 됐다라고 가정하면 나머지 자금은 주택 마련 자금으로 쓰실 수도 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자녀 교육비에 쓰실 수도 있죠. 음, 네. 그래서 운용할 수 있는 그 여지가 굉장히 넓어지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자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네. 이게, 아, 이게, 예. 네네네. 어, 훌륭하십니다. 아예 안 하는 사람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당연히 불안하고, 네, 두렵고, 어, 잘 모르고. 네, 근데 이 투자라는 걸 이제 공부를 하라고 금융이나 투자를 공부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대학교 4년 공부해서, 그리고 뭐, 임용시험도 합격하신 거잖아요. 근데 교사가 네, 됐지만, 교사가 된 다음에 또 배우는 게 있잖아요. 직장 네, 생활로서. 네, 일반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네, 그냥 나와서 직장 들어가도 아무것도 모르고 처음부터 다시 배우거든요. 네, 그 배운 걸 가지고 직장 생활하는 2, 30년 동안 써먹어요. 음, 정말 운 좋게 오래 다닐 수 있는 직장에 들어갔으면. 네, 근데 30년 후, 그러면 60세에는 다 은퇴하잖아요. 네, 그러면 90세까지 살아야 되는데, 네. 이때 제대로 은퇴 준비를 안 한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43%가 노후빈곤이고, 그래서 실질 은퇴 연령이라고 완전히 일에 손 놓는 나이가 우리나라가 72세예요. 음, 네, 대부분이 70세 넘을 때까지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아르바이트든 뭐든. 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공부하셔가지고 금융 네, 투자 공부를 하시면 음, 60세까지 20년밖에 안 남으셨잖아요. 네, 네, 60세 이후 90까지는 30년 살아야 되는데 네, 그러면 총 50년 동안 쓸 지식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네, 금융 공부가. 네, 지금 당장도 필요하지만 나중에 더 필요하세요. 근데 이걸 공부를 안 하고
착실히 예금만 하다가 은퇴하신 분들이 금융 사기에 당하거든요. 음, 근데 엉뚱한 상가 사가지고 예, 문제 생기고 아니면 이상한 상품 가입해서 재산 날리고 예. 음, 모든 사기는 금융 사기인 거 아세요? 모든 사기는 금융 사기고 나이가 들면 이제 지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더 당하기 쉽기 때문에 지금부터 네, 공부를 하셔가지고 많이 공부를 하셔야 네, 되고 남편분이 공부 안 하는 거는 이상한 건 아니에요. 이 선생님도 지금까지 안 하셨잖아요. 그죠? 지금 뭐 40이신데 지금까지 안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이상한 거 아니잖아요, 본인이. 네, 그래서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남편분이 되게 운이 좋은 거죠. 아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금융이나 이 투자에 대한 공부를 좀 계속 하시면서 투자도 직접 하시고, 네, 네, 이게 직접 안 하면 절대 안 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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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음, 어디 다른 어디 금융회사에 맡기거나 금융상품을 사더라도 얘네가 뭐 하는지는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어느 정도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판단은 좀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일단은 노후에 은퇴 후 생활비 250만 원 이거보다 더 드실 것 같은데 네, 그렇지 않으세요? 지금 제가 낮게 잡은 것 같기는 해요. 네, 왜냐면 생활비 말고 사실 병원비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그냥 단순하게 지금 평균으로 그 정도 들어서 네. 음, 그 정도로 생각했는데 한, 한, 추후에는 더 한 400만 원 고민이 해볼까요? 네, 한 400 정도 쓰려면 얼마나 모아야 할까? 시뮬레이션 돌려보면 보죠. 결과 어떻게 나올지. 근데 아마 400 쓰실 거예요. 부부도 쓰셔야 되고 네, 잠실의 생활비도 비싸고 네, 자녀분한테도 계속 네 음, 커갈수록 돈이 더 많이 드니까 음, 네 400씩 쓰시려면 예금으로 하면 엄청나게 많이 저축해야 되네요. 280? 음, 네, 그 정도인데 네 신기한 게 투자를 하면 여전히 저축을 안 해도 되겠네요. 음, 지금 아마 공무원연금은 제가 이 시뮬레이션에 안 넣었어요. 그냥 공무원연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몰라가지고 아마 이 DB랑 비슷할 것 같아요. 공무원연금이 DB랑 비슷할 것 같은데 DC처럼 공무원연금 수익률이 그렇게 높진 않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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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알기로도 음, 그렇게 높진 않아서 아마 뭐 그 정도? 그러니까 요 DB는 한 4.5%씩 매년 올라간다라고 가정을 한 거거든요. 급여가. 그래서 계산해 보면 여기 오른쪽에 그래프 보시면 아까랑 좀 달라졌죠. 네, 돈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 음, 노란색이 예금만으로 했을 때 어, 퇴직 시점에 18억 정도를 모아야 이게 계속 쓰는 거예요. 근데 투자를 병행을 하면 음, 이렇게 생각보다 실제로 모아야 되는 돈이 많지 않고 떨어지는 속도가 되게 완만하잖아요. 네, 그래서 400도 가능하다? 음, 네, 은퇴 후 생활비? 음, 네, 그 정도는 나오시는 것 같고 만약에 공무원 연금이 DB 정도 수준이라면 한 4, 50만 원 정도 추가로 투자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이미 연금저축이나 이런 거 납입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네. 그래서 1년에 연금저축 펀드 600만 원이니까 네, 한 달에 50씩 납입하시면 연 네, 600이잖아요. 네, 네, 얼추 금액이 맞죠? 네, 네. 그것만 일단은 하셔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왕이면 더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900. 그거요? 예, 900, 세액공제 900은 다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실은, 남편도 같이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음,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걸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네, 세액공제 받고, 네, 그 과세이연 저율과세 혜택 다 받고, 네, 그 다음 적극적인 투자로
최소한 예금 금리보단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니까 이거를 네 계좌만 하면 안 되죠. 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마 이런 얘기를 하시면 네, 배우자분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쵸. 너 이 사람 잘 모르면서 막 하는 거 아니냐 이럴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뭐 이제 뭐 저 얘기하다 보면 한 1, 2년 자기가 해보고 네, 성과가 나오면 그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네. 네. 왜냐하면 약간 말빨이 잘 안 먹히니까 내 음, 거를 일단 한 다음에 뭐 이렇게 성과 보이 나오면 이제 그거 가지고 얘기해서 같이 하자 이렇게 네. 얘기하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음, 저는 네. 참고로 이제 저희 아내가 가정주부예요. 어, 근데 아내 것도 다 해요. 세액공제 못 받잖아요. 네, 네. 네, 연금저축에 세액공제를 못 받지만 다 넣어요. 넣는 이유가 과세이연하고 저율과세를 받을 수 있고 음, 그리고 세액공제를 안 받았기 때문에 언제든 인출할 수 있어요. 음, 네, 그래서 네, 일반 예금보다 훨씬 전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당연히 절세를 정말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효과가 있어서 두 분 같이 하시는 게 좋지만 일단 설득하기가 힘들면 내 거부터 한 1, 음, 2년 하고 네, 이렇게 하시는 네, 것도 방법이긴 하죠. 근데 일단 네, 세액공제 받는 거는 한번 얘기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네, 남편분 연금저축 개설하고 납입한 다음에 세액공제 다 받고 네, 그 안에서 예금성 상품에 넣으면 되잖아요. 음, 네, 세액공제 일단 받고. 네, 네, 그것도 방법이라서 음, 알겠습니다. 네, 또 궁금한 거 없으신가요? 네, 충분히 여쭤본 것 같아요. 아마 몇 달 안 되셔가지고 이게 되게 네, 반복돼야 돼요. 음, 네, 책도 뭐 예를 들어서 제 책을 읽으셨다면 다른 사람 책도 읽고 네, 뭐 유튜브 보는 것도 뭐 나쁘진 않고요. 네, 그래서 계속 이 사람 저 사람 보고 그런 책들 중에 나랑 핏이 맞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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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걸 보고 좀 더 깊게 공부를 하고 그리고 계속 실천을 해야 돼요. 네,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일 때부터 투자를 해야 손실이 나도 견딜만 하거든요. 음, 네, 1000만 원에서 10% 빠지면 100만 원인데 네, 그거는 한두 달 좀 허리띠 졸라매면 충분히 가능한 금액이에요. 음, 근데 10% 손실 정도는 언제나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가능하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1억으로 만약에 시작하면 잠이 안 와요. 네, 그쵸. 한 1000만 원, 2000만 원 날라가면 정말 스트레스 받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투자 근육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투자 근육이 강화되려면 많이 해볼 수밖에 없어요. 음, 네. 네, 네, 아무튼 궁금한 거 없으시죠? 네, 아마 투자를 이제 더 많이 하셔야 궁금한 게 더 많이 생기긴 하실 텐데, 네, 네, 일단은 뭐 결과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모아 많이 모아 놓으셨고 아직 일할 시간이 되게 많이 남으셔가지고 이 투자 기간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괜찮으신 것 같아요. 음, 네, 맞벌이도 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